네, 북한이 청와대의 강한 유감 표명에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한 채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오늘 남측이 뭐라고 횡설수설해대든 선택한 길을 꿋꿋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남북관계,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사흘 전에 북한이 폭파를 했고 이틀 전에는 북한군 총참모부를 통해서 앞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경고했던 대로 군사 병력 배치 등을 포함한 4대 군사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북한 동향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그 북쪽에서 총참모부 대변인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북한은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담화라든가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단은 북한의 내부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민주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신문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제 나왔었던 북한 매체들에서 보면 일단은 지금 북한 매체들이 내놓고 있는 톤을 보면 일단은 1차적인 조치였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1차적인 조치였고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들을 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어쨌든 목소리는 굉장히 높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번 사태 가장 처음 이제 지난 4일이었습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제 담화였는데 당시 이제 전단 살포를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런 좀 일련의 행동들의 의도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불만을 특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북쪽에서 그러니까 그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북쪽에서 좀 얻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합의문에 담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걸 굉장히 성과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남쪽이 뭔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라고 하는 초강수를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을 소통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북한이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숨고르기인 상황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 군사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총참모부가 경고했던 이런 4가지 조치, 물론 이제 노동당 중앙군사합의 회부를 해야겠지만 좀 언제쯤 가시화될지 과연 이번에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이 지금 DMZ 내에 한 150여 개 정도의 GP를 설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 GP 중에는 사실은 북한 경계병이 아예 없는 GP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북한군이 없었던 GP에 북한 경계병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4대 군사조치의 하나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국 이 4대 조치라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총참모부가 이걸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가 열려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럼 과연
회의가 언제쯤 열릴 것인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좀 숨고르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는데 예. 뭐 사실 북한이 내일 당장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 상당히 지금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이렇게 좀 군사 조치 본격적으로 취해지면 굉장히 좀 한반도의 위기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내놓고 있는 4대 군사 조치 중에 금강산 개성에다가 군을 재주둔시킨다든가 예. 아니면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하겠다라고 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북한의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 조치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군이 내부적으로 군을 재배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네. 특히나 이제 개성 금강산 지역을 다시 군사 지역화하고 군인들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건물도 지어야 될 것이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좀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밝히고 있는 여러 조치들 중에서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대응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군사 당국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북한 모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북한이 이제 이번에 계속 취하고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 일선에 앞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결자 해지를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을 하면서 이른바 한반도의 봄이라고 하는 해빙 무드가 시작이 됐고 예. 그랬던 것이 어쨌든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풀었으니까 결국은 지금이 꽉 막힌 상황에서 뭔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해라라는 요구일 수도 있겠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 그리고 조치에 대한 권위를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다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지금 이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최후에 혹시라도 이 상황을 어떤 지금까지 치달아 왔었던 대결의 방향에서 조금은 대화의 국면이나 이런 것을 열 수 있는 여지를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어쨌든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은 남매입니다. 남매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김시성을 가져야만 하는 조건이 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혹시라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의 기간 이런 것들로도 한번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결국은 유사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네. 어떤 다음 세대, 다음 어떤 지도자로서 김여정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우리 쪽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오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좀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초대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 장관이었습니다. 예. 관료 출신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김현철 장관은 학자 출신이죠.
아마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 통일부 장관으로 정치인 출신을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을 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4선 의원이고 예. 민주당에서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통일 문제, 남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쨌든 이인영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2018년에 남북관계 화해를 이끄는데 어떤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 임 실장 본인은 별로 뭐 할 욕심도 없고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상황 뭐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경색 국면으로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반전의 카드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봐선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 지금 이 상황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한반도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일단 북한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하노이 노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뭔가 우리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리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다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새로운 카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남과 북,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